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주간 뉴스입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양산을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전직 도지사 간 빅매치가 예상됐던 이른바 양산대전이 무산되면서 앞으로 양산 지역 선거 판세는 어떻게 흘러갈지 지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구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로 저는 양산을 지역구 출마를 포기하고 예비 후보에서 사퇴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양산을 출마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양산 출마 포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추가 공모를 통해 자신을 경선에서 고의적으로 배제시키려 했다며 공관위의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당선돼서 당으로 바로 복귀할 겁니다. 이 못된 협잡 공천에 관여한 사람 나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인지. 돌아가서 용서치 않을 겁니다. 홍 전 대표는 대구로 가 통합당 현역이 없는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탈당은 후보 등록 전까지 하겠다며 당장 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밀양에 천막 차렸다가 양산에 천막 차렸다가 이제는 대구에 천막을 차리러 가니 대구는 천막이 아니고 이제 콘크리트 집을 지으러 갑니다. 이게 유랑극당 선거를 하고 있다. 홍 전 대표가 양산이 아닌 대구로 출마지를 옮긴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이 출마해 보수표가 분산되면 김두관 후보를 도와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양산을 김두관 의원은 개인 SNS를 통해 홍 전 대표에게 멋진 승부를 해보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다며 이번 통합당 내부 공천 과정에 대한 비난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홍 전 대표가 지역을 옮기면서까지 야당의 탈환을 노리는 양산을 선거구. 통합당은 나동현 전 시장과 박인, 이장권 전 경남도의회 의원 등 3명의 경선으로 최종 후보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4.15 총선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면서 후보자 얼굴도 모르고 투표하게 되는 깜깜이 선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선거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은 상황이지만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2달 이상 이어지면서 4.15 총선이 깜깜이 선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감염을 우려한 사람들이 문 밖으로 나서기를 꺼리고 거리로 나온 사람들조차 후보가 건네는 명함이나 악수를 피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들도 대면 선거 운동은 중단하고 SNS 등을 활용한 얼굴 알리기에 집중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이처럼 후보의 얼굴과 공약도 알기 힘든 데다 코로나 확산 우려가 계속되면서 총선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도 덩달아 줄었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조금은 언론에서 이제 코로나를 많이 부각을 시키다 보니까 조금 잠잠해도 사실상 선거 분위기가 사라졌지만 선거 준비는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관위로부터 전달받은 투 개표와 관련된 기표소와 장비, 물품 등을 확인하고 코로나 감염 예방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유권자의 투표소 방문에 대한 두려움을 고려해서 투표 관리 인력은 마스크와 의료용 장갑을 착용할 예정이고 투표소 입구에는 손 소독제 비치 및 발열 체크 전담 인력을 배치함은 물론 유권자들이 접촉하는 물품은 수시로 소독 티슈로 소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안전한 투표 환경을 만들어 감염을 걱정하는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높이고 또 유명 인사들의 투표 동료 영상 등을 통해 코로나19에 집중된 시선을 선거로 끌어온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번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더욱 절실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대구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여성이 경남 진주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 논란이 일었죠.
결국 경남도가 대구에 강력하게 고발을 요청했습니다. 또 창원에선 한 시의원이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소식까지 들렸는데 앞으로 어떤 부분이 개선돼야 하는지 많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보도에 심지용 기자입니다. 12일 오전 경남의 코로나19 확진자는 81명, 82명에서 1명이 줄어듭니다. 전날 대구에서 자가격리 규정을 어기고 진주를 찾은 여성을 실거주지인 대구로 이관했기 때문입니다. 경남도는 대구의 규정 위반에 대해 강력하게 고발을 요청했습니다. 자가격리 처분에 따르지 않는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85번 확진자를 반드시 고발해 줄 것을 공문으로 대구광역시에 요청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도 고발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규정 위반에 대한 잣대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양산의 사급 공무원이 의심 환자 공문서를 누설해 불구속 기소된 데 이어 창원시의회 이찬호 의장도 확진자 개인정보가 담긴 행정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현재 11일까지 경남에선 코로나19로 인해 확진자나 확진자의 가족, 격리자나 도민 등 4,400여 명이 심리 지원을 받았습니다. 한편 창원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선출직 공무원도 참여할 수 있게 선거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도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을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국의 선출직 공무원들께도 제안합니다. 모두가 힘을 보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아름다운 동행에 모두가 함께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에 한 목소리를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자가격리 이탈과 확진자 동선, 마스크 판매처 등을 볼 수 있는 경남 스마트 안전 앱도 10일부터 경남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준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당장 임대료 내 형편도 한데 막막한 분들 적지 않은데요. 이들을 위한 지원책은 없을까요? 전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꼬박 이틀을 숙성시킨 반죽으로 이런저런 모양을 만듭니다. 모양을 갖춘 반죽은 발효실로 옮겨졌다 오븐에 넣고 구우면 노릇노릇한 빵이 완성됩니다. 정성 들여 빵을 준비했지만 빵집 주인의 한숨은 깊어만 갑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손님이 뚝 끊겼기 때문입니다. 반은 뚝 잘리지 않았을까요? 일단 음료 쪽으로는 90%가 지금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빵은 그래도 이제 집에 학생들이 있으니까 방학을 해서 학생들이 있으니까 빵 어쩔 수 없이 사가시는데 이제 와서 뭐 모임이나 그런 게 없으니까 음료 쪽은 거의 뭐 90%가 떨어졌다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소상공인들은 결국 대출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 긴급자금은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특례자금의 경우 2%대의 저금리로 최대 7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남도의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특례 보증은 최대 7천만 원 한도로 2년간 2.5%의 이자를 경남도에서 지원합니다. 자금의 어떤 규모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중앙정부에서 추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마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제가 듣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자금이 종료된다거나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현재 오시는 분들은 일단 상담을 해드리고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신청 건수로 확연히 드러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자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하루 평균 400명 안팎이었던 상담 신청자가 최근에는 1,300여 명으로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신청자가 크게 늘면서 신용 등급에 따라 지원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도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현실적인 추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공항 역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해외에서도 확산되고 있는 데다 몇몇 나라에서 한국인 입국이 제한되고 있다 보니 늘 북새통이던 김해공항 국제선은 이용객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인데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보도에 장보영 기자입니다. 텅 빈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입니다.
승객보다 청사 관계자가 더 많습니다. 출국장에 들어가는 탑승객은 없고 출입하는 직원만 보입니다. 늘 승무원들이 앉아있던 발권 부스도 모두 비었습니다. 김해공항 국제선은 사실상 개점 휴업 중입니다. 이맘때면 평균 120여 편의 항공기가 오가는 김해공항 국제선이지만 현재는 이렇게 6편의 항공기만 운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항공편도 결항이 이어지면서 지난 1월부터 서서히 줄어든 이용객 수는 3월 들어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2월 김해공항 국제선 이용 추이를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비행기 운항 편수가 30% 줄었고 여객 수도 60% 이상 감소했습니다. 3월 들어서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2월 마지막 주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3월 10일 하루 이용객은 309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 여름 3만여 명의 1% 수준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체 운항의 5분의 1을 차지했던 중국 항공편이 크게 감소한 데다 한국인 입국 제한 국가가 늘어나면서 운행 노선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항에 입점한 가게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전부 다 지금 난리보다 안 돼가지고 어제 내가 또 이제 밥 한 개 사러 갔더니 문을 닫겠네 처음 봤다. 내가 공항에 36년 됐는데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 급한 마음에 임대료 할인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항공사로부터 돌아오는 대답이 없어 답답함만 커지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개점 휴업 사태를 맞은 김해공항. 해외에서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더욱 거세지면서 얼어붙은 하늘길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받아야 할 결혼식까지 연기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신혼여행을 가더라도 해외 대신 국내 여행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웨딩과 여행업계도 수렁에 빠졌습니다. 이어서 차선영 기자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지난주 토요일 결혼식을 했어야 할 이재승 씨. 1년 동안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지만 코로나 사태로 계획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예식부터 스튜디오, 뷔페 등 예약 취소에도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혼식을 하기도 전 떠나게 된 신혼여행 역시 해외 대신 국내 여행을 택했습니다. 계약돼 있는 곳을 그냥 하나씩 다 일일이 다 전화를 해서 이제 연기를 다 신청하고 그랬어요. 그 취소를 하거나 막 연기를 하거나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보통 바로 대뜸 첫 마디가 이제 위약금은 이제 어떻게 하실 건지가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사실 저는 이거 결혼 준비하는데 1년 걸렸거든요. 올봄 예식은 대부분 올 가을이나 내년으로 미뤄진 모습입니다. 결혼식은 물론이고 경조사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뷔페 업계도 줄도산 위기입니다. 웨딩을 계약하실 때 식사와 다 같이 계약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불 보증을 다 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뷔페 같은 경우가 타격이 제일 크죠. 결혼식이 취소 연기가 되고 식사 인원이 당연히 없고 모든 돌잔치, 모든 행사들이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국내 여행객을 대상으로 여행업을 하고 있는 부산의 한 여행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사무실은 직원 한두 명을 제외하곤 텅 비었습니다. 2월에만 취소가 140여 건, 3월에는 예약률이 0%입니다. 최근에 2명의 신규 직원까지 채용했지만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뭐 사스라든가 뭐 리만 브라더스 사태라든가 아니면 메르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이런 것들이 터졌을 때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됐었던,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서도 예약은 조금씩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4월 초 벚꽃 시즌이 찾아왔지만 한국을 찾는 해외 여행객들의 발길은 또 끊겼습니다. 입출국을 금지하는 나라들이 늘면서 한국에 올 수 있는 항공편을 구하기도 어려워 줄 취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벚꽃 기간 이제 준비를 하고 예약을 받는 기간인데 작년 기준 한 2,600명 정도, 한 열흘 정도 모객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빠졌어요. 결혼이나 여행 등 일상적으로 누렸던 일들이 불가능해지면서 웨딩업계와 여행업계는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모습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개학도 연기되면서 갈 곳 없는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PC방과 노래방 등 방역 사각지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 대부분은 소독과 방역은 물론 밀폐된 공간에 환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이정아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스터디 카페. 학생들이 학교 대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았습니다. 모의고사도 미뤄지고 아마 여름방학도 줄어들 테고 마스크 쓰고 나오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감염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시간마다 소독하는 스터디 카페는 그나마 상황이 낫습니다. 인근의 동전 노래방은 이른 아침부터 중학생들이 찾아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무료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 없이 30분 이상 머물며 노래 부르기에 열중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딱히 갈 곳이 없어가지고 매일 코인 노래방에 와서 10곡씩 부르고 가요. 또 다른 PC방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키보드와 헤드셋 등은 여러 사람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리로 나온 청소년들이 사실상 감염에 취약한 PC방으로 대거 몰리고 있습니다. 친구들이랑 계약을 아직 안 해서 갈 데가 없어서 왔어요. 걱정되는데 애들이 하도 오고 싶다 그래가지고 잠깐 갔다 왔어요. 다중이용시설 자제 권고에도 현실적으로 학생들을 일일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앞서 부산과 경남에서는 PC방과 동전 노래방에서 각각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자체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분간은 PC방이나 코인 노래방에 대한 출입을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실내 환기를 좀 수시로 해주시고 각종 기기들을 즉시 소독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미뤄진 개학에 학생들이 몰리는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 구멍이 우려되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이처럼 전국을 강타한 코로나19로 모두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스크 등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이 언어와 문화가 다른 외국인들의 시선으로 본 국내 코로나19 대응은 어떨까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이야기를 한재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12일 0시를 기준으로 7,869명을 기록했습니다.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관련 증상 등으로 검사를 받은 사람도 22만 7천 명이 넘습니다. 계속된 불안감에 마스크 등의 위생용품은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품귀 현상을 빚기도 했습니다. 위기 상황이지만 온라인과 외신 등에는 국내 대응을 높게 평가하는 글들이 제법 많습니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도 외국인 등록증만 제시하면 내국인과 똑같이 공적 마스크 구입이 가능하고 지자체의 지원 등도 이뤄져 비교적 만족한다는 모습입니다. 여권으로 살 수는 있고 출입국 사무소에 가면 여권처럼 이렇게 주민번호처럼 이런 카드가 나와요. 외국인 등록증. 네네네, 외국인 등록증 그거 가지고 가면 돼요. So regarding the masks, we tried to get masks early on, but they ran out, of course. Now that the government is supplying them, I think the system is great for picking your birthday and being able to go and secure them. A lot of my foreigner friends have had an easy time. They were able to maybe wait 45 minutes and then they could get their mask just by using their ID or the healthcare card. 한국어 정보가 대부분이어서 관련 정보를 얻는 데는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 등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은 부러울 정도라며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시청에서 보내주는 안내 문자로 생년 그 자리 누구 나가야 되는지 그런 거 정보를 전달해주고 어디 가서 사야 하는지 그것도 전달해주고 그분들 한국 문자를 받으니까 이게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외국인 분들 한국 정보밖에 없으니까 외국인 입장은 좀 답답해요, 많이. I've been very impressed with the Korean government and how they have been handling the coronavirus situation. I think it's been amazing that they were able to get kits very quickly. They are setting up mobile areas for testing, that it's even free to the citizens to make sure that we're safe for our families. And I love it that Korea wears masks and then also has been quarantining themselves to make sure that they're not spreading the disease. It's been wonderful.
다른 나라보다 넘버원 코리아. 제가 뉴스 들었어요. 미국보다 일본보다 한국에서 잘해요. 이 책, 메디칼 다 다른 나라보다 잘해요. 누구든지 외국 사람, 한국 사람 똑같아요. 그래서 좋아요. 이 밖에도 국가는 다르지만 아픔을 겪고 있는 대구와 경북 주민을 응원하는 등 코로나19 사태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격려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다 이겨낼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힘을 모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코로나를 극복하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듭시다. 화이팅!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가 담긴 행정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이찬호 창원시의회 의장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의장은 지난달 22일 시의회 관계자에게 받은 지역 코로나19 발생 업무보고 문서를 가족 대화방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확진자의 이름과 직업, 가족관계 등 인적 사항과 처리 절차 등이 담겨 있었으며 SNS를 통해 확산되다 경찰에 신고됐습니다. 한편 이 의장은 경찰에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제시가 취약계층에 무료 배부한 마스크 일부가 불량품으로 확인돼 긴급 회수에 나섰습니다. 시는 지난 6일 조달청 등록업체와 마스크 15만 장 납품 계약을 체결한 뒤 지난 9일 우선 공급받은 6만 장을 고령자와 장애인, 임신부 등에 배부했습니다. 하지만 마스크 품질 불량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미 지급한 마스크를 모두 회수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오는 4월 만료 예정인 창원시 진해구와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의 고용위기 지역 지정 기간이 올해 연말까지 연장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경남 4곳을 포함한 전국 7개 지역의 고용위기 지역 지정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 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점들이 반영됐습니다. 오는 16일 개강을 앞둔 인제대학교에서 3월 말까지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대체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제대는 학습관리 시스템을 통해 화상으로 실시간 수업을 진행하거나 제작된 동영상 수강 또는 각종 수업자료 업로드 등으로 2주 동안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입생에 대해서는 지도교수가 수업 방법과 지도 사항을 SNS 등을 활용해 미리 안내합니다. 인제대는 그동안 출입구를 통제해 모든 사람들에 대한 발열 체크를 하고 있으며 도서관 등 다중 이용시설은 폐쇄 중입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기관과 학교에 6월까지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 집행을 요청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공무원 개인의 근속연수 등에 따라 배정된 복지 점수를 자기개발과 여가 활용 등의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전통시장 매출과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온누리 상품권이나 지역사랑 상품권을 구매하게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각종 사업비의 선급금과 기성급 지급 제도로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주간 뉴스는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헬로 이슈 토크 전해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조재욱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신상훈 경남도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역 이슈를 간단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짚어보기부터 시작할 텐데요. 이 신천지 교인들의 전수조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은 며칠간 확진자가 나오지 않기도 했는데 경남도의회는 이 코로나19 확산과 맞물려서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경남도의회 가장 주력하는 사안이 무엇일지 참 궁금한데요. 신 의원께서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경남도의회도 아무래도 확산 방지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신천지 사태 이후에 국내 확진자 수가 급속도로 증가를 했다가 신천지 교인에 대한 전수조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감소세로 접어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서울의 한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하면서 다시 소폭 증가세로 돌아섰는데요. 이렇듯 감염병은 긴장을 놓는 순간 언제 또 확산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도 확진자가 없거나 1명 정도 수준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 이어졌지만 역시 긴장의 끈을 놓아버리면 언제 또 터질 사태가 또 확산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당초에 지난달 25일 날 예정되어 있던 도의회를 저희가 3월 5일로 한 차례 연기를 했습니다. 3월 5일도 취소 또는 연기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요. 꼭 필요한 안건만 원포인트로 하루 만에 개회를 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했고요. 네. 이렇게 한 이유는 방역의 책임자인 김경수 도지사와 학교도 지금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박종훈 교육감 등이 도의회 장시간 잡혀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방역 책임자들이 현장에 갈 수 있게끔 하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 도의회도 발을 맞췄습니다. 네, 일단 방역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민심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렇게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4.15 총선이 더 집중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있는데 조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지금 모든 게 이제 코로나 사태에 다 묻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 코로나 확산 문제가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큰 변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 코로나19 같은 대규모 감염 사태가 발생을 하면 사회가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집권 여당이라든지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 하락세를 보이는 게 그 이론적으로 맞는데 네. 그러나 오히려 지금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몇 주 동안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그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마스크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 대한 좀 그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고 다소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제 코로나 사태에 그 대한 정부의 대책이라든지 뭐 지원책 등에 대해서는 좀 만족감을 표시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외신을 보더라도 한국만큼 이 코로나 사태를 잘 대처한 나라는 없다 이렇게 이제 지금 호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보도가 많이 되고 예, 있죠. 이런 게 이제 집권 여당에게 지금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진정 국민이 빨리 그 접어들면 여당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반대로 이제 확산이 계속해서 뭐 이루어진다든지 또 사망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뭐 야당에게 또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기에는 좀 섣부른 것 같고요.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도내 정치권과 민심에서 청년과 여성 인재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갈증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영역이 여전히 유리천장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공천 필요성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난달 17일이었죠. 현 미래통합당 청년위원장 협의회가 도청 기자회견에서 열렸습니다. 청년 예비 후보들을 지지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 경남 지역 미래통합당에 젊은 바람이 부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뭐 청년 예비 후보자들에게는 아무래도 힘이 되는 목소리인데 그러나 현실을 보면 그렇게 녹록지 않다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여야 할 것 없이 그 전국 단위 경선 결과를 보면 586 세대가 뭐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실제 이제 공정한 그 경선을 치르기 위해서 각 정당 모두 이제 여성과 청년들에게 그 가산점을 부여를 했는데 그러나 그 실효성은 지금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또 이제 청년이란 나이 범주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당에서는 보통 이제 45세 미만을 청년으로 보고 있고 또 우리 국가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제 통상적으로 40대는 이제 중년에 접어들었다 하지 청년이라고 보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
세대들이 생각하는 청년이라는 것은 20대, 30대의 후보자들이 좀 많이 공천을 받는 것을 바라고 있을 텐데 또 이 부분도 조금 어긋나는 것도 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선거는 가정보다는 이제 결과를 중요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석패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선거 결과다 보니까 당에서는 이제 당선 경쟁력이 누가 높느냐를 먼저 따져볼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청년들이 공천에서 좀 소외받는 그런 결과를 낳은 것 같습니다. 네, 가산점의 실효성이 없다 이 얘기도 해주셨는데 네. 왜 그럴까요? 일단 이제 가산점은 부여가 되는데 그만큼 이제 그 기존의 그 기성 정치인들이 당원 수도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인지도가 높다 보니까 네. 여러 측면에서 유리한 점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여성의당도 창당을 했는데 도내 여성 정치력에 대한 갈증은 뭐 오늘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다 여성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갈증이 뭐 굉장히 뭐 심하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1982 김정희라는 소설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다군 적이 있잖아요. 작년에 또 영화로서 얘기 또 상영이 되기도 했는데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또 특히 이제 젊은 여성일수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의 당 그 창당 목적도 남녀 동수 민주주의 실현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남성 중심의 정치, 남녀 차별, 불평등 타파를 이제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데 아마도 또 이제 기성정당에서 여성들의 그 공천 비율이 좀 적은 것도 사실이고 또 여성들에 대한 그 공약이나 정책도 좀 미비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주도가 되어서 여성의 당이 창당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 보면 모든 지역에서 여성 공천 비율이 또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그 조사를 해봤는데 10%대 지금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3월 10일 기준으로 그 더불어민주당이 여성을 이제 29명 공천했습니다. 전체 공천 대비에 13.1%를 차지하고 있고 미래통합당은 19명 공천했거든요. 그 전체 대비 이제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성들이 실제적으로 원내 진출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안은 비례 의석수를 늘리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인데 그런데 이제 기성 정치인들 이라든지 또 현역 정치인들이 비례 의석을 늘리는 데 대해서 그렇게 좀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쉽지 않다 뭐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네, 여성의당 창당은 환영하지만 조금은 더 한계가 많지 않나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계셨습니다. 네, 신 의원과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경남도의원 중 최연소 의원으로 당시 화제가 됐었는데 나이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당선 당시에는 우리나라 나이로 29살, 만으로 28세로 당선이 됐고요. 지금은 우리나라 나이로 31살입니다. 네, 정말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1야당 측 청년위원장 협의회가 얼마 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조금 긴장감을 느끼실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부족한 저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도민들께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고요. 말씀해 주셨던 미래통합당 청년위원장 경남도당 협의체 기자회견 저도 관심 있게 봤습니다. 아무래도 청년 정치인으로 한 사람으로서요. 뭐 현 정부에 대한 뭐 정치적 뭐 편애나 이런 건 좀 제쳐두고요. 뭐 청년들을 선거 때마다 도구로 사용한다. 이런 표현들은 저도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네. 저도 청년으로서 정치를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당에서는 또 청년위원장 등을 역임을 하면서 후배 청년 정치인들을 키워내고 함께 또 성장을 해야 되는 한 사람으로서 이번 총선에 저도 한번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후보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네.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리천장, 국회의원의 벽에서 많이 가로막히는 게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당의 경우에는 조금의 특수성이 있는데요. 2018년 지방선거 때 많은 청년 의원들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지역에서 정치의 꿈을 꿈고 열심히 성장해왔던 많은 후보들이 지방선거에서 이미 지방의회 진출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번 총선에 나설 후보도 적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경남 지역 청년 정치인, 여성 정치인의 수 적다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이게 체감으로 딱 와닿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그렇다면은 또 어떤 부분에서 이게 절실하게 필요한지도 덧붙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여성을 먼저 비교를 해보면요. 10대 도의에서 8명, 11대 도의에서 8명입니다. 동수잖아요. 유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실상을 들여다보면요. 10대 의회에서는 의원 정수가 55명이었습니다. 11대 의회에서는 58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율로 보면 오히려 퇴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청년 정치인들은 대폭 확대가 되었어요. 10대 의회에서는 30대 의원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궐선거로 맨 마지막에 당선된 김성훈 의원이 네. 만 40대로 당선이 되었고요. 반면에 11대 의회에서는 제가 만 28세에 당선이 되었고 만 33세에 장종화 의원이 지역구에서 당선이 될 만큼 이번 청년 의원들의 진출이 많았습니다. 시군 의회로 확대를 해서 봐도요. 만 35세 이하의 의원이 총 6명이 될 정도로 10대 의회와 비교해보면 대폭 늘어난 숫자입니다. 네. 다소 개인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청년 의원들은 정책이나 아젠다, 조례를 만들 때 자신의 세대들에 공감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고요.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성 정책이나 양성평등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이는 여성 청년뿐만이 아니라 다문화, 장애인 등 다양한 세대와 계층에 모두 다 통틀어서 당연한 겁니다. 그 세대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가 가장 효과가 크기 때문이죠. 그러한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우리 사회의 절반은 여성입니다. 의회의 구성도 그 정도 수준은 저는 맞춰줘야 된다고 보고요. 20, 30대의 청년의 비율도 한 20%가 조금 넘어요.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한 21%에서 23% 정도 되는데 의회 구성이 그 정도 청년들에게 기회가 제공이 되어야 청년 정책도 제대로 실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도 경남도에 이렇다 할 소수 의견을 반영할 의원들이 잘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부분에서 이게 약점이 되는지 자세히 좀 짚어주실까요? 이게 이제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적 현상이고 또 미래통합당에 국한할 필요도 없고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런 부분을 또 안고 있거든요. 문제점을 있는데 결국 이제 여야 모두 이제 청년 여성 비율을 높이겠다 했지만은 약속은 했는데 인재 영입이 이제 쇼로 끝난 거나 다름이 없고요. 또 특히 이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법조계 출신의 인물들이 제일 많이 영입된 게 사실입니다. 이거는 이번 총선의 공천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렇게 되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정당들이 인재를 영입할 때는 이제 사회의 다양성과 그다음에 사회 소수자에 대한 배려를 고려해야 되는데 전혀 이번에도 그렇게 한 것은 뚜렷하게 보이지가 않고 있고요. 또 법조인 출신이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정 지역군이 과도하게 많이 모여 있다는 뜻과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제 정치 주체의 그 다양성 확장에 실패를 했다는 소리고 국회가 획일화될 수 있다는, 획일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리가 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는 보기 어렵고요. 또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그래서 이제 그 청년 정치 지망생이라든지 여성 정치 지망생들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상훈 의원처럼 뜻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정치의 뜻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소리죠. 왜? 내가 노본들 공천조차 받기 쉽지 않으니까 본선에 다음 가서 도전을 못 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의 희망을 좀 무너뜨리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다음 질문이 그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번에 빅보이 중진들의 대거 컷오프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더 있을 것 같아요. 중진들 컷오프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쇄신이다, 혁신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당내 역학 관계에 의해서, 역학 구도에서 이루어진 거고 진정한 의미에서 쇄신이다, 혁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쉽지가 않고요. 경남에서 이제 그 강세를 보이는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도 공천 결과를 보면 새로운 인물이 영입된 거는 전혀 볼 수가 없거든요.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변화를 위한 첫걸음이다 이렇게 평하기로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냉철하신 것 같습니다. 점수를 후하게 주지는 않으셨는데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여야 할 것 없이 인재 영입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계신데 민주당, 정의당 역시 그럼 비슷하게 보고 계시겠네요? 마찬가지로 세물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주당하고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경남 지역이 험지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후보군이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또 실제 지원하는 사람도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는 후보가 있다는 것 자체만해도 어떨 때는 안도의 한숨을 쉴 때도 있고 그런 때가 있었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특히 이제 서부 경남이나 농어촌 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현상은 좀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이제 신 의원님께서 맞습니다. 조 교수 말에 공감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더욱더 이 여야를 막론하고 이 청년과 여성 의원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젊은 의원이 필요한 이유 어떻게 보고 계신지? 우선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조목조목 다 공감이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 이 경남에 유독 청년 후보가 작은 데는 한 가지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우리 경남이 이번 총선에서 다가오는 총선에서 인근에 있는 부산, 울산과 합쳐서
이른바 PK 지역이죠. 이번 총선에서 아주 격전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전 텃밭이었던 미래통합당은 이 지역을 사수해야 1당으로 올라설 수 있고요. 반면에 민주당의 여당 같은 경우에는 앞선 지방선거에서 불경의 시도지사 모두를 당선을 시키면서 변화의 바람을 확인을 했거든요. 여기서 의석수를 확보를 더 늘려가야 이번 총선에서 확실한 1당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격전지가 되면 중직급 인사라든지 아무래도 실력 있는 힘 있는 파워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대거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그래도 기회가 적은 청년들은 더 나설 기회가 적은 거죠. 앞서 제가 여러 번 언급했다시피 청년의 이야기는 청년이 직접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큽니다. 이것은 여성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모든 세대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우리 조지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회가 더 이상은 똑똑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의 비율에 맞게, 그리고 대의제 민주주의가 제가 직접 정치를 할 수 없으니까 대신 표를 찍어서 정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칙에 맞게끔 비율이 맞춰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는 정당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우리 사회 법과 제도도 함께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젊은 층 역시 정치에 더 관심을 갖고 바라봐야 이게 다 선순환되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이 현재 공천 상황으로 봤을 때는요, 이미 청년 후보, 여성 후보는 조금 기대하기 힘들 것 같고 비례대표를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뭐 지역구 공천보다는 이제 비례대표에서 청년이나 여성의 할당 몫이 큰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비례 의석수가 그 전체 300석 중에 47석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 홀수본에는 대부분 여성들이 이제 공천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각 정당들마다. 그래서 산술적으로 보면 이제 24석은 여성들이 이제 차지할 몫이 큰데, 그러나 이 300석에서 24석의 비중을 보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문제는 비례 의석수가 너무 작다는 데 있고, 비례 의석수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에는 전체 구도에서 볼 때 큰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총선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경남도의회 도의원 비례 의석수가 4석인가 아마 6석인가 이런 걸 알고 있는데, 이게 뭐 6석이면 불과 10% 정도밖에 안 되는 의석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이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으면 이 할당제라는 그 원칙이 조금 의미가 퇴색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에 비해서 제도적이 좀 미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정치 신인을 이렇게 카드로 내놓기도 조금 조심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딱 집어서 말하긴 그렇지만 민주당의 경우에는 한 차례 조금 어려운 경험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이런 측면의 목소리들도 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 이제 저희 민주당에 많은 기대를 받고 영입됐던 인사, 청년 인사죠. 인사 중에 한 분이 스스로 영입 인사직을 내려놔야 될 만큼 가슴 아픈 안타까운 일이 좀 있었습니다. 저도 기대를 많이 했던 만큼 저도 같이 참 안타까워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비례대표에 대한 공천 작업이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40명에 대해서 지금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눈에 띄는 청년 후보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요. 저처럼 당에서 성장해온 사람들보다는 당 밖에서 유입되어 온 청년들에게 기회가 더 많이 제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당 안에서 성장을 해왔던 사람들보다는 성공한 기업가라든지 혹은 좀 감동적인 스토리를 가진 사람들이 대중들에게는 더 메시지 전달력이 강하다고 당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민주당은 이번에 비례민주연합 정당이죠. 이게 참여를 하느냐에 따라서 정당의 그 비례대표의 의석수가 좌우가 되겠지만 어쨌거나 청년의 비율은 조금 늘어날 것 같고요. 미래통합당도 여러 이야기 구설수가 있긴 하지만 위성정당이죠. 미래한국당에서 청년의 비율을 높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정의당이나 민생당 등 소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해서 비례대표 의석수가 늘어납니다. 아무래도 청년 의원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20대 때보다는 21대 총선에서 조금은 더 많은 청년들이 기회를 제공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재욱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신상훈 경남도의원과 함께 이번 총선에서 청년과 여성 후보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올 초 경남도청 시무식에서는 김경수 지사가 청년과 인재를 붙들지 못하면 경남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노동자를 위한 정치는 노동자의 대표가, 또 여성을 위한 정치는 여성이, 청년을 위한 대표는 청년이 할 수 있는 만큼 이 4.15 총선에 이들의 진입이 당연한 수순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25